이게 전반적으로 책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다 보니까 지식을 넣는 것도 그다음에 빼서 쓴 아웃풋도 비효율적이고 네. 그다음 사실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이 지옥 같은 공부를 지금 너무 오랫동안 4년 넘게 해오셨다는 게 정말 힘들어서 못 봐요 진짜. 네. 다음부터는 책만 봐도 솔직히 마음속에 경기가 좀 생겨요 이게. 네. 너무너무 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내가 이거 볼 수 있을까? 외워되게 산더미 같은데? 그러나 이 정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재밌어져.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구조화 독서법이랑 아웃풋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여기 문제를 현대사 말고 앞부분도 있나요? 네네 어때요?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죠. 우리 고려 중세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때요? 고려 여기 조선 중세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있네요. 네네네. 지출 문제 이게 표가 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고려의 정치기구에서 출집했는데 6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의심을 해보세요. 진짠가? 이러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네. 상서성의 특징, 중서문화성과 중초원의 구성, 대성의 구성, 조선과 고려의 정치를 비교해서 진짜로 그 문제가 6번이나 자주 나왔는지를 보고 이 문제 있죠. 네네네. 문제를 통해서 보시고 진짜네 하고 다음에 다시 보면은 상서성 특징 보는 순간 문제가 떠올라야 돼요. 몇 번 나왔어. 올해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이렇게 대답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한 일타 강사가 돼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자꾸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일단 말씀드린 거 요거 정리를 해 주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려라고 나왔어요.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네. 첫째, 요 5번 이 로마자 5번에 고려라고 돼 있죠. 5번 고려라고 돼 있으면 바로 읽지 마시고요. 네. 책은 위에서 밑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읽어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느낌 딱 잘 오시지 않죠? 뭐냐면은 옆으로 읽어야 전체적인 구성, 제목들, 머리에 이렇게 폴더가 생겨요. 네. 내가 지금 머리에 잘 못 집어넣는 이유는 머리에 뭐 바구니를 따로 안 만들어놔서 그 다음에 지식이 빨리 안 찾아지고 아웃풋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아웃풋의 방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분류를 안 한 채로 넣었기 때문에 어디 있지 이렇게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윤규 찾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윤규를 어느 특정 지역에 있다고 딱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바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고려가 나오면 옆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형광펜 하나 준비를 해서 네. 5번 고려는 너무 눈에 띄거든요. 칠할게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칠해요. 그래서 네. 제 1절 진통기를 칠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읽지 마세요 밑에 거를. 네. 고려하면은 1절 진통기하고 2절이 나올 때까지 넘기세요 그냥. 네. 숫자를 세세요. 1절 진통기였어요. 살짝 넘기면서 외우세요. 1절은 진통기였다. 진통은 뭐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진통이고 뭔가 혼란기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진통기가 있고 쭉 넘기니까 2절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하면서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네. 쭉쭉. 여기에 써있는 모든 내용은 다 뭘까요? 중앙 집권체제, 교육장려조서, 영양, 사회교육 이게 다 뭘까요? 바로 진통기 안에 모두 진통기 안의 내용이었다. 두 번째, 문벌귀족의 지배기. 이렇게 여기서 뭐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문벌귀족 지배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진통기랑 대비해서 외워야 돼요. 고려 시대는 처음에는 진통이 있었는데 이후에 문벌귀족들이 지배하면서 진통이 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 관계에 따라 다 요즘 서술을 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벌귀족 지배기 2절을 다 어떻게 외운다? 문벌귀족 지배기 아니라 뭔가 혼란이 있었는데 문벌귀족이 들어오면서 혼란이 끝났다. 이렇게 진통이 끝났다. 이런 느낌을 외워주는 거예요. 자, 2절까지 그래요. 그 다음 또 넘깁니다. 그래서 밑에 수율적 보니까 뭐 이런 게 눈이 보이죠. 칠했던 이자겸의 독주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문벌귀족 시대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의종 왕건강 의종 시대구나. 그래서 3절 무신직권기. 야 이거 이제 고려는 좀 외우기 쉽네. 왜? 처음에 진통이 있었는데 문관들이 한번 지배를 했다가 이후에 3절 갈까 본다. 무신들이 집권을 했구나. 고려는 그러니까 뭐죠? 문무구나. 이런 느낌을 하는데 혼란? 문무. 이렇게 넘어왔어요. 무신집권기는 좀 왠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쭉쭉 넘깁니다. 그래서 다음 당연히 나오는 어디까지 넘기면 되죠? 바로 4절까지 넘기면 되죠. 4절이 원의 간섭기. 그러면은 3절까지 내용은 뭘까요? 원이 안 간섭했다겠죠. 네. 그래서 4절부터 원이 간섭되니까 무신 정권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문제 이런 게 나올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뭐 원 간섭이 없던 시대였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쭉쭉 넘기니까 있네요. 왕조 교책이. 그래서 이거 접으면 이렇게 해놔야죠. 네. 5절은 왕조의 교책이다. 지금 4절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4절 원의 간섭. 원의 간섭 있고 왕조가 교체됐다 이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확히는 책의 내용을 모르면은 아예 대답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뭐 네네. 저 원나라에 뭐 공주 시집 보내고 뭐 그다음 왕 누구해라면서 그다음에 그 원나라 식의 어떤 원나라에 충성 바치는 이름들을 많이 썼잖아요. 충수광 뭐 이런 이름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공민왕 때 이제 개혁 정치하고 그런데 맞아 이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나오겠네 이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5절까지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2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현관편을 치는데 몇 개를 치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4-5개. 4-5개였죠. 이때 기억이 안 나 빨리 목차면 넘겨보는 거예요. 첫째 뭐였더라? 이렇게 아웃풋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아웃풋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읽으면서 아웃풋을 자꾸 해줘야 돼. 읽으면서 바로. 읽으면서 바로. 1절의 내용이 뭐였으니까 2절은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1절이 뭐였죠? 혼란, 진통. 그러다가 내가 뭔가 기억 안 나는데 무신정권이 하나 있었어요. 무신정권 앞에 뭐였죠? 무신정권 앞에 문신정권. 네. 근데 문신정권이란 말은 문신 아, 지배기라고. 문벌귀족. 문벌귀족. 네.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억나지 않나요? 이렇게 대조하면서 네. 문벌귀족 지배기. 아까 3절에 보니까 무신정권. 네. 4절 가니까 원간섭. 원의 간섭. 5회 되니까 왕조 교체. 왕조 교체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1절, 2절, 3절, 4절부터 또 다른 것도 하나 해볼게요. 이게 1절이 양이 많아 보여요. 네네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처음에 보라색 형광펜 썼어요. 네. 두 번째는 파란색 형광펜 써요. 네.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1절 진통기에 1번 후삼국 시대 나오잖아요. 얘를 칠해요. 예.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내용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읽지 않고 큰 이자를 아주 쓴다. 좋아요. 쭉 넘어간다. 후삼국 시대 1번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고려 초기가 나오네요. 그죠? 예. 고려 전의 나라는 뭐다? 후삼국이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TV에 봤던 드라마도 좀 떠오르겠죠. 뭐. 네. 옛날 왕건 이런 것들. 고려 초기 2번이고 3번 보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면 3번 없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1절의 내용은 크게 뭐였어요? 머릿속에 총 5개의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폴더는 몇 개 하위 폴더가 있다? 2개. 2개. 후삼국이랑 고려 초기.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하관계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진통기 밑에 후삼국이랑 고려 초기가 있었는데 고려 초기랑 후삼국을 듣는 순간 뭐도 떠올라야 된다? 진통기도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를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항상 앞에 읽었던 애들 누적해서 자꾸 읽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얘만 똑 떼서 얘만 딱 외우고 이러면 어떻게 했나? 머릿속에 지식이 막 흩어져서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셨던 거. 네. 그죠? 자, 좋아요. 괜찮아. 이제 오늘 배우시면 되니까. 네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1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책을 옆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네. 옆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녹색을 꺼내서 후삼국 하니까 첫 번째 나라가 1번이 후백제. 후백제. 그다음 또 읽으면 안 되겠죠? 예. 2번 보니까 후고구려. 네. 3번 보니까 쭉 넘어가니까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전투. 일단은 후백제, 후고구려. 후신라는 왜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원래 여기는 이제 신라가 있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그다음 후백제와 고려의 전투. 그다음에 4번 보니까 고려가 나오네요. 고려. 예. 후삼국 시대인데 왜 고려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자꾸 보셔야 돼요.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난 정상적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머리에 내용이 안 들어온다? 책이 이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책을 까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이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봐주셔야 돼요. 자, 예. 다시 한번 후삼국 밑에는 후백제, 후고구려, 둘이 싸운 전투랑 그 다음에 고려가 있다. 네. 이건 잘 안 외워지죠. 뭔가 느낌이. 자, 이렇게 어쨌든 계속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색 이제 노란색 연관펜 쓰는데 밑에 걸 합니다. 네. 후백제 건국, 발전 한 개. 1개. 자, 그 다음에 건국. 그 다음에 발전 없고 송악시대네? 송악시대가 그러면 왠지 발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철원시대에도 뭔가 발전해 가는 건가? 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의가 갑자기 나오네. 의? 이건 뭐야? 왜 의가 나오지? 한 개가 아니라 의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후백제 전투, 나주 전투, 조물군 전투, 공산 전투, 그다음 고창 안동 전투, 그 다음에 뭐 무지하게 많이 넣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외울 수 없어요. 네네. 이거를 외우면서 책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냥 큼직하게. 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다. 좋아요. 그다음 통일 정책 칠해주고 후삼국의 통일 1번 그다음에 고창 전투 여기도 칠해주고 운산 전투. 이렇게 해야 폴더가 만들죠. 이렇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윤누님께서 별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별표는 게 이게 시험에 밑에, 나왔던 애들? 네, 시험에 나왔었다. 좋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칠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느낌이 좀 와요. 아까 예를 들어서 고려의 진통기 중에서 후삼국 시대 안에서의
후삼국의 한계만 네. 공부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후삼국에서 후고구려의 의의만 공부하겠다든지, 후백자 후고구려의 전투 중에 고창한동 전투만 공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지식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도 훨씬 편하죠.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우면은 그 내용 자체를 외우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외우면은 아까 왼쪽에 있었던 그 고창 전투가 어디였더라? 아, 진통기 안에 있었지. 후삼국 안에 있었지. 고려 안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네. 나중에도 그 단어들 끄집어내는 것도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책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아,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웃풋이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꾸 인풋하면서 아웃풋 해주는 거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목차만 칠하면서 책을 그냥 대충 한번 읽어주세요. 네. 되게 스피디하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틀에서 3일 정도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틀 3일 걸쳐서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 뭘 한다? 바로 문풀로 들어가 주세요. 문풀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안 풀리겠죠, 문제가. 근데 물론 다 이제 근데 오래 하셔서 이제 내용은 아시잖아요. 네네. 그럼 푸신 거를 여기 표시를 좀 해주세요. 예. 뭐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다음에 표시할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표시를 하면서 이 부분 문제가 뭐였는지가 떠올라야 돼요. 문제랑 책을 단권한다는 건 뭐냐면요, 교재랑 문제집을 내가 책을 봤는데도 문제집 내용이 떠오른다, 이게 단권하지, 여기에 쓰고 막 이런 게 단권화가 아니에요. 아, 아예 문제까지 아웃풋이 될 되게끔 정도로. 책을 읽어도 문제가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게 단권화예요. 그러려면 두 개를 같이 봐야겠죠. 네. 어느 부분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려 시대 문제 하나만 네.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은우님이 네네. 여기에 뭐 여러 개 별표를 쳐놓으셨어요, 그죠? 그럼 이걸 더 외우시겠죠? 네네. 과연 걔가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얼른 찾아보세요. 지금 그래요? 별표 치신 게 고창 전투랑 역분전 지급이에요. 고려 초 역분전 지급. 아, 그다음 예. 후백제와 고려의 전투. 그다음에 후백제의 한계. 그다음에 후고려의 의의. 여기를 체크를 해놓으셨거든요. 예. 시험에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역분전이 여기 역분전 공훈은 한번 기출에 나왔고, 한문으로 역분전. 한 번 나왔고요. 한 번 나왔고요. 네, 또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여기 고창 전투. 고창도 나왔어요.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이 책하고 지금 문제가 나오는 형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문제 잘 풀리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틀만 잡는다는 느낌, 최소한의 정보가 익힌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고, 어떻게 한다? 문제를 통해 얘를 이해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 책을 이해한다. 그래서 얘는 대충 읽고 그냥 이런 말이 있었네, 외우진 않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답 써놓은 걸 보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고창전투 아까 봤어요. 이런 두 개를 같이 읽어주세요. 이렇게. 네. 붙여서. 네, 붙여서. 태조는 선산, 1, 2천 경상북도 구미전투와 황산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했다. 이걸 외웠다고 칠게요. 네. 이 문제 풀릴까요? 이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서 지도가 주어져 있는데 1, 2천이랑 옛날 지명이 어디였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문우님이 또 뭐가 또 조금 있으시냐면은, 네. 굉장히 뭔가 방식에 대해서 원론적인 접근이 많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추상적이어서 써먹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공부가 지금 오래돼서 그래. 수험 기간이 네. 오래되면 내가 현재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를 찾게 돼요. 사람은 자꾸 이유를 찾게 되는데, 뭔가 내가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는 뭔가 큰 목표를 세웠는데 못 이루고 있구나라고 내가 생각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떠냐면은,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없는데 되게 뭔가 좀 이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목표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걸 못 푸는 이유는 여기에 써 있는 바로 여기 써 있는 말이 일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오히려 다음은 고려 후백제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 관한 기사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가는 고창, 나는 1, 2천이니까 가나 전투 모두 하니까 803 일대에서 맞붙었던 뭐 이후에 벌어졌다니까, 오히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803 일대에서 벌어졌던 공산 전투가 언제였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출제 포인트인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네. 1번 지문 같은. 2번은 뭐예요? 호족이었던 태조 왕건편에서 고려군의 승리를 도왔다. 이 중에 호족은 김선평이라는 사람이 왕건편에 섰는지라는 거를 확인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가해 전투에서. 이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게 나오는지. 고창 전투 호족.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김선평 고려군의 승리를 도왔다. 요거는 그대로 나왔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11년도 기초 호족이었던 김선평이 고군의 승리를 도왔다는데, 얘랑
얘는 지문이 가해 전투 일치하지가 않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책의 텍스트를 문제로 바꾸고 문제를 다시 책의 텍스트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서로 이거를 자꾸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책을 읽어도 문제가 또 이게 나왔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점차 실력이 깊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건데 단권화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단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작업들이 없이 얘만 읽고 얘 풀어보고 틀렸네? 맞네?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분리가 됐어요 지금. 그다음에 3번도 가해 전투가 벌어졌던 곳 부근에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된 민속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 있는 장 볼게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좀 따로 지금 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면은 여기다가 좀 단권화를 좀 해주세요. 적어주세요. 좀 옮겨주세요. 네네. 유네스코 있다, 일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적고 그러면서 자꾸 떠올려 봐주셔야 돼요. 문제 자체를. 네. 하나는 고창 전투 930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1, 2천 전투. 1, 2천 전투니까 여기 946년 6년 사이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예. 나의 전투에 보니까 승리한 고려군 여세를 보라 황산 일대가 추기점의 후백제. 여기서 또 이제 황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 줄을 다 쳐놔야 돼 이렇게. 네네. 줄치고 유네스코 말은 없으니까 유네스코 적고 네.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 이 책에 나오는 기출이네. 이 부분 봐야겠네. 얘를 다 외우게 돼버리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낙동강 넘어서 있으니 기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체크는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가 나오겠지라는 예측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올 것 같아. 얘 그냥 나왔네. 네, 나왔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단권화를 좀 해주세요. 얘를 대충 읽고 어떻게 한다? 읽고 얘를 여기 옮긴다. 서로 매치해보고 부족하다. 그럼 옮기고 나왔다 그럼 걔 줄치고 네.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뭐 형광펜도 좋아요. 지금 이미 볼펜도 많이 칠해 두셔서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쭉 정리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주요 전투에 되니까 또 고창, 운주, 1, 2 전투, 공산 전투 다 나왔네요. 그죠? 네네. 주요 지역 전투 이렇게 나왔고 고려군이 가 지역에서 승리하자 웅진 이후에 30일 항복가 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답은 뭐예요? 옳지 않은 거 4번. 예예. 이게 김선배한테 호주에 동안 승리했다. 이 고창 전투.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출제 의도는 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지도를 보고 어디서 그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아맞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 이 사건들 간의 전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니? 오 이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 네.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뭐가 되냐면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 네. 그렇지 않아요? 방금처럼 문희님처럼 목표 잡으면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전투가 5개고 지도에 표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되게 단적으로 이 문제를 뭘로 보이냐면 두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우리 11년도 13년도에 거의 2년으로 나왔잖아요. 예예. 이게 2년 연속 나왔는데 지금 거의 지금 한 10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거의 안 나온 지 제 기억도 좀 맞아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얘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애라는 생각도 들죠. 그죠? 예. 몇 년에 한 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딴 걸 보니까 15년 동안 안 나온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2번 나왔으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창 전투를 너는 제대로 아는가를 물어보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김선평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여기에 나왔던 애 중에 또 지문을 똑같이 넣어가지고 지도를 주든 뭘 주든 얘를 또 답으로 낼 것 같아요. 황산 일대까지 추격전을 펼쳐 후백제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블라블라해서 얘는 뭐 이제 고창 전투나 뭐 1, 2천 전투가 돼야 되는데 1, 2천 전투겠죠. 1, 2천 네네. 전투라고 돼야 되는데 갑자기 답에서 뭐 나주 전투가 연결이 돼 있든지 실제 지도를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창 전투나 1, 2천 전투와 연결된 사실들만 잘 알면 풀 수 있게끔 네. 저는 그런 걸 묻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걸 공부하고 고창 1, 2천에 관련된 것만 외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은우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관련된 모두를 외우고 지도에도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죠. 네. 근데 단계를 자꾸 밟아 나가야 돼요. 단계를. 처음에는 진짜 딱이 답이 되고 다음에도 뭔가 나올 것 같으면 먼저 공부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얘까지 나아가고 지도에도 배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2번째 페이지 질문이 그런 거였잖아요. 뭐 지도에 나오는 유형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뭐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인풋하고 어떤 식으로 아웃풋하냐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첫 번째 기출에 대한 분석이 너무 안 돼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출 분석은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보충해주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문제를 약간 멀리서 보면서 뭐를 도대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지 뭐가 계속 답이 되지 이렇게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멀리서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답은 아니었지만 그 11년도 기출에 보니까 2번에 김선평 네. 그 다음에 13번에
기출해 보니까 답은 뭐예요? 김선평. 김선평이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김선평 어디 간 거지? 고창 전투에 대한 거지 이렇게. 포인트는 고창 전투 김선평. 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뭐가 남아야 되느냐? 내가 일타가 됐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후백주와 고려의 전투에서는요 시험에서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건 고창 전투입니다. 그리고 고창 전투는 특히 김선평이란 호족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거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자꾸 쌓는 게 공부예요. 내가 나에게 설명할 수 있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도. 그 설명에 지금 보면 그래서 은우님은 그런 명제가 틀린 건 아닌데 명제 오브젝트 대상들이 빠져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방법이 네. 빠져 있어. 설명 다 맞거든요 지금. 설명도 다 맞죠. 근데 네. 뭐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빠져 있어. 네네.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내가 다시 말하면 할 것들이 자꾸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시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바꾸고 책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어디서 딱딱 나오는데 줄 쳐주시고 그렇게 이게 만약에 너무 책이 이미 줄이 많이 쳐졌거나 지저분하면은 새로 사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드려요. 네네네. 왜냐면 그것도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예. 항상 접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이게 예. 이게 큰 목차 훨씬 중요하니까. 네네. 거기서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요거 한 번만 해볼까요? 왕조 교체기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해보죠. 여기서 실습을 하고 가셔야 돼. 내가 우리가 네네. 다음 만나는 게 9월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좀 멀어서 그게 또 확실하게 내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색을 임으로 정하고 첫 번째는 공민화의 개혁 정치 1번. 그리고 밑에 내용을 일단은 두껍게 보지 채우세요. 않- 두껍게 네네. 눈에 딱 들어오게. 네네. 두껍게. 네, 좋아요. 아주 예. 그리고 그 아랫 부분 일단 넘어가고 큰 2번을 찾는다. 2번 여기 사대부의 개혁운동 이러면서 그 전에가 뭐였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했는데 두 번째가 사대부가 이제 개혁운동을 시작을 했네. 그럼 이제 또 큰 3번을 찾는다. 큰 3번이 없네. 없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마지막 내용이 뭐인지 여기서 빨리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뭐였었죠? 5절의 내용이 모르겠으면 큰 제목 한번 보세요. 사대부의 개혁운동. 그 전에 거 훨씬 중요한 거. 공민왕의 개혁 정치. 그것보다 더 위에 게 뭐였어요? 어떤 파트라고 있죠? 지금 어떤 혼란기 하고 있나요? 아니 무신 정권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죠? 원간섭. 원간섭기 하고 예. 있나요? 한국을 왕조 왕조교체. 교체.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 현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왕조교체기에 대한 걸 만약에 물어봤어요. 예. 근데 내가 지금 머리를 공민왕이나 사대부가 안 때린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아웃풋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 방금처럼 예를 들어서 원간섭기 이렇게 했는데 공민왕이나 사대부가 나오면은 문제가 틀려버리겠죠. 네. 아시겠죠? 이게 아웃풋의 속도, 아웃풋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정리할 때부터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적해서 앞에 봤던 목차를 자꾸 떠올려줘야 돼요.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한번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파란 네. 녹색으로. 녹색으로 그럼 여기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 밑에 그것까지 읽으면 안 되고 네네. 한 개 더 읽어야 돼요. 뭐를 읽어야 돼요? 시대적 배경 바로 아래에 있는 1번. 위에 공민왕 개혁 정치 말고 한 개 더 읽어야 돼요. 왕조 교체기. 그걸 맞아요. 계속 그걸 누적해서 항상 누적해서 네. 폴더 있고 세부 폴더 있고 세부 폴더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 예. 좋아요. 맨 처음에 왕조 교체기가 시작되었고 네. 그 중심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였다. 네. 그 다음에 더 공부해야 될 것은 1번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 개혁 목표 공민왕의 한 일. 너무 빨라. 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 읽을 때. 네. 항상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네. 공민왕의 개혁 정치했는데 시대적 배경하면 무슨 뜻이에요? 왜? 너무 좋아. 왜? 왜? 머릿속에 이제 왜 개혁했을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나올 말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목표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네네.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개혁의 목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왔고 그다음 네. 3번은 뭐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니? 무슨 년이? 근데 보니까 공민왕 원년이란 말이 나오고 예. 4번은 뭐예요? 1차 개혁. 저희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져. 왜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왔었고 어떤 목표를 잡았는데 공민왕은 어떤 식으로 개혁했다. 원년이 있고 1차가 있고 1차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2차 개혁. 2차 있죠. 그 목차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1차 개혁인데 2차 개혁하다가 1차 개혁하다가 실패를 반원 하셨는지 개혁 때문에 실패가 되고 반원 정책 유보 네, 5번. 유보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2차 2차 개혁. 개혁이 오, 좋아. 그래서 이 머릿속에 뭐를 잡아야 돼? 1차랑 2차 사이에는 반원 세력들이 유보를 좀 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네네. 저요. 또 넘겨볼까요? 그다음에 또 7번을 찾아보면은 7번 개혁의 실패 이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뭘 해야 돼요? 전체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왕이 네. 개혁 정치를 했는데 그때가 왕조 교체기였다. 맞아요. 완전 교체겠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왜 왜?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했는데 개혁 그다음에 1차 목표를 했다가 반대했다가 가 또 2차 2차 했다가 개혁이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실패가 실패했다. 되었다. 그래서 국민은 한마디로 봐요. 개혁이 실패했다. 네네. 이렇게 이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다? 왕조 왕조 교체기에 교체기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 해주셔야 돼요. 할 수 네.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9월까지 숙제예요. 네네. 9월까지 이거를 과목별로 전체가 다 돼 있어야 돼. 특히 이것처럼 암기가 많은 거는 네네. 책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표시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그거 시험 문제 나온 거 표시 좀 해봐 주세요. 처음에 나온 문장은 다 밑줄 친다는 느낌. 아 예. 싹 다 밑줄 쳐주셔야 돼요. 나중 되면은 사실 이런 객관식도 이제 있잖아요. 네네. 이걸 딱 봤을 때 얘들은 특정한 단어가 모이면은 답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한 줄로 적으라고 나오든 아니면 그냥 풀든 어쨌든 내가 요즘은 객관식 없지 않나요? 요즘은 객관식이었고 다 바뀌었잖아요, 쭉.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객관식 섞여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써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써야 예. 되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서 쓰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쓰는 문제로 네, 바꿔서. 아예 가려가지고. 이걸 나왔을 때 상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출제자면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렇게. 네네. 이런 느낌을 자꾸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가능하시겠어요? 예. 좋아요. 꼭 해주세요. 요거를 참고하면 돼요. 예 예. 참고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구나. 네. 책 정리 9월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